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한 살 더 먹으니까 늘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뱃살도 좀 늘어나고 주름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기게 되네요. 자, 오늘 치유비책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실하게 눈가 주름을 잡는 방법뿐만 아니라 뭐 팔자주름 여러 가지 주름이 있습니다만 이 주름 잡는 효과적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도 여전한가요?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볼에 닿는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부 북부와 충북 제천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져 어제만큼 추우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 8시를 넘겼는데요.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오늘 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게 있죠. 이젠 예측 가능하실 텐데요. 추위가 주춤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수식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충북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전과 밤엔 대기 정체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영서, 충청에서도 먼지 농도가 일시 높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식약처 인증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함께할 텐데요. 다만 대기는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우려돼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엔 기온이 빠르게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 텐데요.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울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와 먼지는 서서히 옅어지겠지만 모레부터 아침 기온이 부쩍 낮아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토요일 영동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집니다. 건조한 대기까지 이어져서 미세먼지와 건조한 대기까지 이어져서 면역력 잃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치유비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미화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네. 약간 슬퍼지기도 하죠. 예전엔 그래도 오빠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저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원빈 아저씨도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더 슬퍼 보여요. 네, 안경도 벗겼지만. 장미화 씨도 네. 한 살 한 살 더 드시면 그럼요. 네. 그 예전에 왜 어떤 분이 네. 자꾸 이제 주름이 늘어나니까 네. 땡기다 보니까 이마에 배꼽이 와 있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들면서 네. 이게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럼요. 그런 예. 생각이 예. 들죠. 예, 근데 네.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네가 생겨봐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자, 오늘 치유비책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월의 흔적, 주름 잡는 확실한 비법.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도와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팽팽한 두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김 원장님은 상체밖에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기 아름다운 또 예쁜 신발을 신고 오셨는데 부춘 줄 알았어요. 눈이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자, 신기한 게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좀 주름이 많고 맞아요. 또 누구는 20, 30대처럼 얼굴이 탱탱하고 맞아요.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름은 어쨌든 노화에 의해서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파괴되거나 줄어들어서 생기는데요. 이 주름이 생기는 속도, 즉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그 차이 때문에 뭐 누구는 탱탱하고 누구는 주름이 많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 타고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도 의외로 우리의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근육만 계속 쓴다든지, 맞아요. 뭐 미간에 계속 인상 쓰면 내천자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근육을 계속 쓴다든지, 아니면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오래 서 계시는 분들, 뭐 척추 길이근이나 목의 근육과도 연관이 있고요. 네. 또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고. 맞아요. 네. 그리고 턱 깨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얼굴 축이 돌아가면서 피부 이제 얼굴 자체가 비대칭이 되기 쉽고요.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주름이 더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거꾸로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막 그런 욕구가 마구 들면서 이 중력을 어떻게 막을 수 없나. 맞아요. 특히 여자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또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게 네. 눈가주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눈가주름 잘 웃어서 예쁘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막상 생기고 나면 좀 슬픈 거 그게 눈가주름 아닌가 싶어요. 저 이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사실 가장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가이기도 하고요. 또 눈가 피부 자체가 워낙에 얇고 또 피지샘 분비 양도 적기 때문에 많이 건조해져서 잔주름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구조이기는 한데요. 네네. 특히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아까 잠깐 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와우. 네.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잔주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너무 사용을 안 했을 때 눈가주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눈가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사진을 통해서 눈가주름을 보고 계신데 참 보면은 멋스럽기도 하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네. 하지만 나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민 원장님께서 너무 자주 사용해서 또는 너무 안 사용해서 어떤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일단 너무 사용을 안 했을 때 눈가주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바로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있죠. 근데 사실 이 선크림은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가에 바를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시리고 맞아요. 따가워서 맞아요. 눈물 나죠. 눈가는 피해서 바르게 되거든요. 예. 저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자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는 건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눈가 근처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이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일부 성분들이 눈가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눈물이 좀 난다거나 눈이 시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시림을 많이 유발하는 성분이 뭐 페녹시 에탄올이라거나 아니면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이름이 좀 어렵죠. 야, 뭐 이름이 이렇게 그게 하나 길어요? 이름이 그렇게 긴 거죠? 네, 이게 약자로 써 있기도 하고 요즘은 전성분 화장품이 전성분이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고르실 때 뒤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좀 많이 자극적인 성분들 몇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무난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크림도 이제 좀 발라줘야 되겠다. 꼭 바르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겨울에는. 들고. 자, 너무 자주 사용해서 생기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서 그죠?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은 아마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함께 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거의 가장 항상 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나랑 같이 있다. 사랑? 뭘까요? 연민? 뭐 이런 거. 아니 저는 사실은
아까 너무 사용해서 저는 습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내가 나도 모르게 쓰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다. 물론 습관도 나와 하루 종일 있지만 어떤 물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예요? 하루 종일 나랑 붙어 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의외인데 그래도? 근데 스마트폰을 주름이랑 뭐 쓰면 상관있지?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저 눈이 나빠진다. 시력이 그죠? 나빠진다. 시력이 나빠진다.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전자파는 많이 있다. 아셨죠? 뭐 이런 거. 전자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눈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 먼저 보게 되고 맞아요. 자기 전까지 계속 보고 맞아요. 하다못해 네. 화장실에도 보통 요즘은 갖고 들어가시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많이 보죠? 갑자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네. 할 때는 1분에 눈을 한 12번 정도 깜빡인다고 해요. 5초에 한 번 정도씩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 네. 내가 많이 집중을 하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걸 볼 경우에는 깜빡이면 횟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눈이 훨씬 더 빨리 피로하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네. 특히 스마트폰 볼 때 아까 잠깐 습관 얘기하신 것도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네. 보통은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게 돼요. 아. 그래서 미간이나 눈가 쪽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눈이 많이 건조하고 피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계속 비비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눈가에 잔주름을 더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사실 스마트폰을 보는 것 중에서도 밤에 불 끄고 침대에서 자기 직전에 보시는 거 있죠. 아. 그게 네. 이제 눈가 주름을 가장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민 원장님, 그거 저 아내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안에 제 아내가 꼭 침대에서 불 다 끄고 네.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눈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계속 보실 텐데 눈가 주름까지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하면 아마 좀 피하실 거예요. 예. 블루라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밤에 그렇게 볼 때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피부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세포들을 많이 손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잔주름도 유발이 되고 피부 노화도 또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찡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 자체가 네, 피부의 노화를 더 노화를 유발을 시킬 수 촉진하는구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침대 위에서는 우리가 잠만 자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예, 네. 휴대폰 그래야겠네요. 너무 들여다보지 네. 말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주름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 네.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곤 하지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해보려고 하죠. 목까지 해보셨어요? 목도 이렇게 잡아 끌었다가 예. 이쪽으로도 해봤다 저쪽으로 해봤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고 네. 그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이크림 있잖아요. 예. 제가 평소에 아이크림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예. 그 집에 좀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예. 걔네를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고 목에도 펴발라주면서 그러면서 꼭 주문을 외우죠. 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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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져라. 아니 근데 아이크림은 비싸기도 하고 양도 적은데 맞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얼굴에다가 다 그래서 펴버렸죠? 이렇게 꼭 어디서 나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그거를 바르지. 내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막 바르지는 못해요. 예. 저도 근데 사실 아이크림을 이 주름이 잡힌 부분에 발라본 적이 꽤 있어요. 왠지 이게 바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양이 적고 적어서. 하니까 효과가 바로 있을 거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사실 눈가 피부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피지샘이 굉장히 적어요. 아. 눈가가 번들거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 그러네. 그렇죠. 얼굴 진짜 뭐 보통 볼 이런 데가 T존, 번들거린다는 그쵸. 뭐 얘기. T존이 번들거려요 네. 하는데 눈가 번들거린다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피지샘이 적은 부위다 보니까 눈가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서 아이크림은 보통 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피지샘이 많은 부위에 바르면 네. 투머치가 되겠죠. 그러네. 너무 기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이 생기거나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이크림은 사실 아이에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눈가에만 네,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참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워낙 건성이라 네. 그렇게 막 발라도 사실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원래는 이제 아이에만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굳이 이제 다른 데 바르신다면 원래 피지샘이 적은 다른 부위에는 사실 바르시면 도움이 돼요. 전형적인 게 목하고 손바닥, 발바닥인데 거기 바르기 너무 거기다가 많이 아이크림을 손바닥 발바닥은 아니지. 네, 거기 바르시는 것은 좋습니다. 목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목에는 목주름도 좋아요.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이 주름 때문에 하다 돼지 껍질 팩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돼지 껍질은 먹어야 맛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팩을 한다. 야. 제가 한때 어떤 분이 네. 그 회 있잖아요. 네. 회 남으면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네. 그래서 그걸 싸들고 와서 그걸로 붙인다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 진미령 씨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또 응용을 해봤잖아. 네. 냄새가 나. 그래서 이건 아니야. 식용은 식용이고 네. 미용은 미용이지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회가 살짝 익으면 진짜 비린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돼지 껍데기 붙여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붙여본 적이 있는데 돼지 껍질 자체가 네. 팽팽하고 매끈매끈하잖아요. 음. 얼굴에 약간 기름기가 도는 것 같은 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래서 붙이면서 주문을 매겼죠. 나도 돼지 껍데기처럼 좋아져라, 팽팽해져라. 좋아져라. 그건 좀 이상하다 근데. 근데 돼지 껍데기가 식감이 되게 맞아요. 쫄깃쫄깃하잖아요. 쫀득쫀득하죠. 그게 다 콜라겐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콜라겐이 줄어서. 맞아요. 콜라겐이 네. 줄어서 생기는 게 주름이거든요.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콜라겐이 많으면 당연히 바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네. 돼지 껍데기 붙이신 분들 많았는데 네. 문제는 이 콜라겐이라는 아이가 덩치가 되게 커요. 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피부에 붙였을 때 발랐을 때 이게 정말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진피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분자를 작게 갈아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화장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돼지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 성분을 흡수될 수 있도록 쪼개서 이제 나오는 게 보통 화장품들입니다. 네. 그러네. 화장품을 발라야지 돼지 껍데기는 바르면 안 되고 돼지 먹어야 껍데기 그냥 되는군요. 드시는 걸로. 역시 네. 예, 돼지 껍데기는 소주죠. 근데 제 주위에는요. 네. 돼지 껍데기도 껍데기지만 테이핑하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눈가 있으면 이렇게 테이핑해가지고 눈을 잡아 올린다든지 맞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올리고. 부지런하다. 우리가 왜 보통 선수들이 테이핑 치료요법에서 예, 왜 손이나 맞아요. 이런 데 많이 감는 건 봤지만 그래 어떤 분들은 이 그 눈가라든가 네. 뭐 미간이라든가 뭐 팔자주름 같은데 이렇게 붙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테이핑 요법은 사실 통증 경감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당겨서 붙여주게 되면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이제 혈액순환이나 림프관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순환도 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한 통증 감소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네. 아직 주름 개선에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런 주름 전용 테이프가 요즘 제품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테이핑 요법뿐만이 아니고 뭐 좀 뭐 콜라겐이나 다른 것들이 같이 흡수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핑이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화학 공업용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전용 내지는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너무 오래 붙였을 때 역시도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주름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한 30분 이내 정도 좀 짧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0분이네. 예. 30분 해가지고 효과가 나겠어요? 뭐 매일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잠깐 그림 나왔었는데 네. 미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로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름이 있으니까 위로 당기는 거죠. 그렇죠. 세로면 가로로, 네, 그렇죠. 가로면 그렇죠. 세로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약간-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붙여야 이게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또 그죠? 같은 방향으로 또 붙이시는 분 혹시 계실까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같은 어쨌든 방향으로 붙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팔자주름을 중력에 더 의해서 생기게 하는 내려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중력에 네. 내려가는 네. 부분들을 테이프를 좀 지지를 이용해서 아, 위로 네.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피부에 바로 붙이는 거니까 너무 접착력이 좋거나 자극적인 테이프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시술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주름하면 또 테이핑 보톡스. 얘기하고 뭐 화장품 얘기하지만 네. 시술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 네. 사실 혹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 뭐 그런 게 사실 좀 겁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과 가면 네. 사실 보톡스를 많이 맞아요. 맞잖아요. 아,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죠? 보톡스예요? 예. 근데 사실 이 보톡스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좋은 합니다. 방송이에요. 일단은 보톡스가 뭔지를 좀 한번 짚어주세요. 보톡스. 네, 사실 저희가 보톡스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보톡스는 사실 데일밴드 스카치 테이프처럼 네.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톡스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렇게는 안 건데요. 부르지. 어려워서 그냥 다 보톡스 데일밴드처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원리를 설명드리면 좀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근육,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 움직여라 명령을 내리는데 네. 그 명령 단계를 차단함으로써 근육이 안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연히 근육이 움직이면 표정이 지어지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눈가라든지 미간 같은데 이 근육을 정지시켜서 주름을 펴주는 그런 네, 약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톡스가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좀 흥분해서 지금 최혜정 씨. 평소에 궁금했던 거죠. 네.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비싼 게 좋은 거냐고 많이들 네네네.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보톡스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다양해요. 근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비싸다고 선호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오히려 너무 저렴하다면 네. 이 병원이 정량을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아. 아니면은 희석해서 쓸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희석을 하거나 용량을 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인정도 받지 않은 인증도 받지 않은 이제 세상에. 정말 아, 저렴한 허가받지 제품인지 않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거 어떻게 어떻게 확인하나. 맞기 근데- 전에 잠깐만요. 보톡스. 근데 요즘 많이 투명해져서 병원 가면 네. 눈앞에서 보통 개봉을 하고 병을 아. 보여줘요. 그렇군요. 확인해 근데 해보시면 미리 좋아요. 주사에다 넣어오면 이상한 거네.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걸 사용하는 건 아닌데 너무 저렴하면 조금 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네. 이유가 다 있겠죠. 예. 야. 보톡스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지지 않습니까? 워낙 요즘에 보톡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화돼 있고 그렇지. 많이들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보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요거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톡스 그것이 알고 그것이 싶다. 알고 싶다. 첫 번째는요. 네. 맞으면 주름이 더 생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보톡스 유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6개월 동안 미간 주름이 없어요. 눈가 주름이 없다가 네. 효과 유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주름이 생기면 네.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도 네. 주름이 생겼다고 생각을 없다가 하시는 것 생겼어요. 같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못 보던 네. 주름이기 기분 때문에. 탓이겠죠. 근데 그게 그렇군요. 더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주름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네. 제가 이제 새치가 막 어릴 때 났을 때 하나를 뽑으면 거기서 두 개 개가 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서 네. 뽑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누가 했거든요. 보톡스도 네. 맞았다가 6개월 후에 주름이 한 개 있던 게 두 개 생기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군요. 않다. 네. 예. 자, 두 번째. 번째. 네. 보톡스 그것이 알고 싶다. 계속 맞으면 중독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말하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아요. 야, 너 네.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 그건 어떨까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 번 네. 맞은 다음에 계속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후에 눈에 계속 보이니까 그게 거슬리시는 것 뿐이거든요. 또 맞을 수밖에 없겠죠. 네, 보톡스 자체는 사실 약물이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물 자체가 중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거고요. 본인이 한 번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좀 어색했어라고 생각하시면 뭐 전혀 약물 자체는 의존성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김 원장님, 평생 가는 보톡스는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런 게 기분 있으면 좋을 텐데 중독도 없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평생 유지된다는 건 사실 조금 찝찝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았는데 나는 오히려 웃을 때 예쁘기 때문에 눈가 보톡스를 맞으니까 오히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평생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 의미에서는 사라지니까. 네. 그쵸. 네, 머리랑 짧은 게 똑같네. 좋은 머리도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 다시 기르면 근데 되는 그대로 거고. 있으면 네. 안 되지만 네. 이제 예. 길어나니까 그런 의미 다행이다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톡스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는요. 체내 평생 남는다. 이런 게 네. 궁금해요. 보톡스가 평생 남아요? 그럴까 6개월마다 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냐면 주사 맞으시는 입장에서는
거는 뭔가 내 몸에 남는다는 건 굉장히 찝찝한 일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근데 중금속 같은 거는 체내에 쌓인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럴까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톡스 효과가 6개월이 유지된다는 거는 내 몸에 보톡스가 6개월간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차단한 효과가 6개월이 가는 거고 보톡스 성분은 바로 없어집니다. 다만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효과가 6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그렇군요. 안 남지 남습니다. 않는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하셔도 돼요. 다행이네요. 우리 마음이 문제였군요. 그러네요. 예. 보톡스를.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질문. 네. 보톡스에 대한 뭘까요? 얘기입니다. 짜잔. 부작용은 그렇다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은근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한데 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턱이 잘 안 움직여져서 밥을 이렇게 질질 흘린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때 눈이 안 감긴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예, 이러고 그런 분도 잔다고. 있고. 나는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 있다는 얘기도 그리고 또 하고. 가장 어색한 게 뭐냐면 웃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 맞아.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부작용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또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을 이용한 약품인 거거든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원리 자체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자체가 부작용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얼마만큼의 용량을 얼마만큼 정확한 부위에 주사하느냐가 더 관건이고요. 사실 좀 더 이제 아까 희석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보톡스 자체가 워낙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좀 더 깊게 나가면 희석하는 용량 따라서 희석 비율 따라서도 또 이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자체가 부작용이 있다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얼마나 뭐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희석 비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래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근육 말고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이 온다거나 의도치 않은 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표정이 좀 일그러지거나 어색해지거나 아까 웃는데도 우는 것 같거나 우는데도 웃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확한 부위에 제대로 주사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톡스 요즘 많이 들어보시고 다들 맞는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합법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네요. 네. 평생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내가 어색한데 안 돌아오고 평생 가봐. 아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예. 지금. 근데 간혹 여기에 예.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서 조영구요 씨잖아요. 영구형 같은 경우는 보톡스로 안 되니까 필러를 넣더라고요. 그거는 주름 안을 채우는 거죠. 네, 사실 보톡스 필러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와서 보톡스 맞고 너무 빵빵해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닌 그건 거죠. 보톡스가 아니라 필러를 아마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근육을 정지시켜서 근육에 의한 주름을 펴는 것이 보톡스고요. 예를 들어 뭐 관자나 팔자주름이나 볼처럼 꺼진 부위를 채워넣는 것은 필러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필러 시술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요즘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필러로 많이 채우시는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품을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필러는 사실 예전에 비의료인에게 시술받던 물질의 대명사였어요. 소위 야매라고 하는 막 미용실에서도 시술받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똑같은 주사라고 해서 똑같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이제 혈관의 분포라든지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왜 뉴스에 나오는 왜 실명했다 뭐 이런 괴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고야. 그런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제품을 시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필러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리프팅! 다 나오네, 우리가 하는 거. 아우, 리프팅 스키장에도 있잖아. 아, 그 리프트구나. 자, 그래가지고. 리프팅 그러면 일단 잡아 당긴다. 그렇죠. 네네. 예, 뭔가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억지로. 아까 테이핑도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이제 더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리프팅? 근데 리프팅 하면 제일 먼저 못 떠오르세요? 실리프팅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실리프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녹는 실을 넣어서 당기는 시술입니다. 생각보다 좀 끔찍하지 않아요? 좀 그죠. 실을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네.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시술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실을 넣는다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세요. 그것도 심지어 얼굴에. 그쵸. 실을 막 이렇게 정말 놀라시는데. 여기 실자국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으면? 사실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진짜?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쓰는 실이 이제 녹는 실이기 때문에 그 실 자체에 의한 부작용은 많이는 없고요. 이제 말 그대로 얼굴에 넣어서 당겨서 고정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른 데 수술해도 실로 꼬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쩔 수 없이 꾸며야 되니까 하는 거고. 여기도 근데, 어쩔 수 없었나 보지 뭐. 근데 네.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 네, 않을까 부작용이 싶어요. 사실은 이제 피부과 레이저에 비해서는 어쨌든 부작용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제 절개도 없고 편하기는 한데 이제 욕심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두통이 좀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멍이나 염증이 오래 가서 재시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술이 잘못될 경우에는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아니면 실이 밖에서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유가종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드물지만 정말 수술적으로 째고 실을 다시 제거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대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 받으시고 주의사항 지키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이 보이면 진짜 그거는 문제네요. 그쵸, 너 왜 다시 바느질을 빼야죠. 얼굴에 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분들은 또 다른 시술도 많이 하는데 울세라, 써마지 이런 많이 것들도 듣던 말이네요. 네. 그것도 좀 들어보긴 했어요. 네, 사실 울세라 써마지는 실보다는 그래도 심적으로도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그쵸. 거예요. 울세라는 말 그대로 그냥 밖에서 어떻게 보면 레이저처럼 쏘는 거기 때문에 울세라는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초음파 에너지를 근막을 쏴서 근막이 수축되면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피부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처지는 뭐 예를 들어 뭐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이중턱 이런 부분을 올려주는 시술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절개는 없고 뭐 살짝 붓는 거 외에는 뭐 일시적인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1, 2년에 한 번만 시술하시면 아, 돼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톡스보다 보통- 오래 가네. 그쵸. 이제 보통 그러네요. 피부과 시술하면 막 5번 하라고 그러고 10번 하라 그래서 짜증나시잖아요. 네, 울세라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래요? 네. 써마지도 아까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울세라 써마지의 차이점은 울세라는 리프팅, 쉽게 말씀드리면 써마지는 타이트닝이에요. 그래서 울세라는 중력 방향으로 처진 피부를 당겨 올리는 개념이라면, 써마지는 겉에서 조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잔주름, 모공, 피부 왜 좀 흐물흐물하고 피부 얇은 분들 좀 탱탱한 피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써마지 시술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자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1, 2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내가 그래서 모르는 게- 고가구나. 네, 좀 병원 비싸요. 입장에서는 2년 있다 올 손님이니까. 그렇죠.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레이저들이, 그러니까 적은 기기들이기는 네. 한데요.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울세라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뭐 부작용이다라고 호소하시는 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사람마다 효과의 정도가 좀 다를 텐데 특히나 불법적인 팁, 그러니까 정품 팁이 아닌 불법 팁을 사용을 한다거나 좀 전문적이지 않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걱정하셔야 되는 부작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부작용은 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입가 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좀 주로 이제 피부 가까운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가 신경 쪽을 건드리게 됐을 경우에 입가 쪽의 안면 비대칭이나 웃을 때 이제 입꼬리가 다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들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영구적이진 않으니까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부작용은 피부 화상이 있을 수 있어요. 화상.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피부 속에 있는 이제 안쪽까지 쭉 집어넣어야 되는데 팁이 좀 떨어져 있는다거나 하면은 에너지가 피부 쪽으로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 부위니까 바로 보이는데 회복이 되는데 좀 기간도 더디고 회복이 된 다음에도 뭐 색소 침착이나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역시 뭐 부작용이 적은 시술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피부를 조여준다는 써마지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써마지도 사실 이 팁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시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재생 팁을 사용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걸 근절하려고 뭐 인증 스티커를 나눠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암암리에 이제 재생 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재생 팁을 쓸 때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나가질 않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얼굴에 하는 건데 내 얼굴 화상 입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생 팁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렴하게 시술하는 병원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팁 자체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가만히 좋겠습니다. 항상 질문해야겠네요. 이거 정품이죠? 네, 근데 재생 정품이라고 아니죠? 하겠죠. 근데 그건 뭐, 예. 예. 네, 아유, 뭐든지 또 좀 저렴한 거는. 너무 싸면 예. 네. 어떻게든 해볼라 할 때 안 되겠구나. 예. 그런데 그 써마지라는 걸 이렇게 받으면 지방이 이렇게 없어져서 오히려 얼굴이 더 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떨까요? 써마지 자체가 에너지원이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고주파가 지방을 녹이는 열에너지원이다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지방을 녹이는 뭐 다른 기기들의 원리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얼굴 써마지를 했을 때도 지방이 녹아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지방 자체를 녹인다기보다는 지방 사이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콜라겐이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 경막에다가 에너지를 딱 쏘면서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얼굴 쪽이 이제 탱탱해 보이고 윤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도이고요. 또 이런 열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혈류의 미세 순환 자체가 촉진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뭐 셀룰라이트나 지방이 좀 더 잘 대사가 되고 잘 녹을 수는 있는데 지방 자체가 타겟은 아니니까 뭐 너무 꺼져 보인다거나 내지는 지방 자체가 태워서 없어지는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통증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울세라가 아픈 시술의 대명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울세라 회사에서는 안 아프다고 광고를 계속 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좀 아프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통증이라는 게 개인차가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긴 어떤 하죠. 분들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프대고 어떤 분들은 한 샷 쏘는 순간 막 자지러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마취 연고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 차단을 하기도 하고 주사로 주사 마취를 하기도 하고 와우. 정말 더 아파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고도 있고요. 어이구야.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잘 참는지에 따라서 안전하게 결정해서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매번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뻐질 수 실눈 있다면 네. 그런 고통도. 고통을 감내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남자들은 더 대단해요. 왜요? 그렇게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네. 또 이런 그 시술법도 들었어요. 뭐요? 슈링크 리프팅? 그건 또 뭐야? 이건 뭐죠? 그게 사실 몇 달 전에 정말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예인 몇 분들이 이제 셀럽 몇 분들이 시술을 받고 그 네. 후기를 올리면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맞아요. 글쎄요. 네, 막 아나운서 한 검색어가- 명이 맞아요. 해가지고 네, 예. 엄청 올라갔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울세라라는 오리지널 외국 레이저 장비가 있고요. 네. 그거랑 똑같이 따라서 맞는 국산 장비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의 개념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둘 다 어쨌든 울세라 그 슈링크 둘 다 이제 통증이 어느 뭐 있기는 하지만 수술만큼은 아니고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요? 네, 하자마자 확 좋아지기보다는 한 2, 3개월 지나야 좀 올라간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네. 시술 끝났는데 똑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화장을 했는데 이게 네. 2, 3개월 후에 나와봐. 그쵸, 얼마나 짜증나. 그쵸. 화장하면 바로 보여야지 예쁘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슈링크 자체는 울세라처럼 이제 근막을 자극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시술들도 또 너무 자주 받으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네. 한 2, 3년 정도 텀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레이저 자주 하면 피부 예민해진다는데요? 라는 네. 질문을 많이 그럴 받아요. 수 것 있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피부 얇아진다고 하고. 건드렸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시술,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술들은 사실은 워낙 깊은 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가끔 이제
좀 깊은 층까지 들어가는 필링이나 아니면 프락셀 계열 레이저는 피부에 어쨌든 상처를 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시술마다 지켜야 되는 간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간격보다 너무 짧게 하시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욕을 부리면 안 그렇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잘 모르던 것들인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뭘 그냥 피부에 좋은 거 많이 먹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혼자 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화장품도 워낙 고가인 게 많고 네, 네. 또 뭔가 효능이 있다 그러면 더 고가인데 정말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네, 화장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안티에이징, 뭐 주름 개선, 미백 이런 제품들은 사실 가격도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시술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한다거나 조금 그 노화된 속도를 더디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식약처에 허가가 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보통 주름이나 뭐 미백 같은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식약처에서 다 검사를 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실 때 비싸다고 사지 마시고 반드시 식약처 허가가 따로 났는지 뒤에서 그런 성분 같은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 원장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죠? 어떤 시술 같은 거 안 하시죠? 간간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제 본인이 안 하면 내가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뭔가를 하는 거는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본인도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 저 말이 없네. 무분별하게 하는 건 네. 아니고요. 여기는 분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어울리고 나이에 맞도록 그럼요. 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도움을 받는 것 정도,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네. 정도로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김현욱 씨는 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다들 없어요. 안 한 얼굴이잖아요. 딱 봐도 그냥 자연스럽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얼굴이? 근데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궁금하죠. 보니까요. 왜냐면 제 아내가 해야 되니까. 아. 네,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관심이 많잖아요. 아내는 더군다나 해야 되는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민원자를 보면서 사랑을 하면 주름이 안 생깁니다. 너무 흔하게 오늘. 네, 무분별한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평소에 습관이 또 더 중요하니까 네. 평소에 내가 주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또 즐겁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네, 이번에는요,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좋은 그런 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네. 오수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잘 사는 법 주제 뭘까요? 자, 오늘은 사연 있죠? 예, 홈쇼핑에 관련된 건데요. 네. 네, 도착한 사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는 안양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 마음에도 들고 또 단순 변심을 해도 100% 환불을 보장한다 그래서 네. 제가 탁 주문을 해서 드디어 왔습니다. 예.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나갔다가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음. 그 옷도 담그고 검은색이었는데 다른 옷도 같이 담갔어요. 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검은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 옷은 물론이고 다른 옷까지 죄다 버려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넬렐렐렐렐렐렐 홈쇼핑이죠? 네, 여보세요? 네, 홈쇼핑이죠?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슨 네. 일이죠? 아니, 제가 5일 전에 그 홈쇼핑에서 그 티셔츠를 샀는데 말이에요. 네, 고객님. 한 번 입고 세탁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다른 옷까지 싹 다 버렸거든요. 네. 이거 환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고객님. 요청사항 접수됐고요. 금방 확인하고 얘기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우, 내 목소리 좀 그렇다. 네, 고객님.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는데 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니, 단순 변심도 100% 환불이 된다 그래갖고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네네, 고객님. 이미 착용하고 세탁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그러면 그거는 제가 양해를 하고 아무튼 그 옷 때문에 다른 옷까지 죄다 버렸으니까 네. 나머지 옷은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점 역시 세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고객님. 보상이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너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네. 아유, 세상에.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자기네 옷 자체는 불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옷도 정말 제가 버렸는데 정말 이럴 때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자, 이런 경우 꽤 있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오 변호사님, 이게 환불이 어려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으로 세탁하라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을 경우에는 네.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럼 옷에. 예, 왜냐하면 제품에 적힌 방법대로 세탁을 했는데 네. 그 염색 상태가 불량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옷들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면 네. 이거는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를 해서 네네. 제대로 된 원상 그 물건으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세탁하십시오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예,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단순 변심에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량인 경우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량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단순히 단순 변심에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서 네. 무조건적으로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경우에는 약정 해제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그런 판매자 측에서는 무한 그 환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그 제품 메모에다가 사용한 다음에는 환불이나 보상을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사연에서는 안타깝게도 네. 이미 티셔츠를 입고 나가셨다가 그렇죠. 돌아와서 빨아서 이 세탁을 심지어.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약정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입고 나간 옷, 걔를 이제 딴 애들하고 같이 눈 바람에 다른 옷이 버려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보상을 못 받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세탁하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을 경우에 네.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고 특히나 법적으로는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네, 있어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을 망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판매자 측에서 쇼핑몰에서 죄송하다 이러면서 반품을 해주면 다행인데 네.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그 접수 비용이 더 들게 돼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이제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독으로 세탁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물건을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네. 즉, 그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책임은 쇼핑몰과 판매자 측에 네.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인지를 해서 그 제품에 맞는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세탁하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홈쇼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처럼 왜 추울 때 이렇게 난방기구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전기료 많이 나올까봐 네. 보잖아요. 네. 그 보면은 뭐 하루 6시간 기준 그 전기료가 400원. 네. 그래서 한 달 여러분들이 내내 드셔도 13,000원. 어, 13,000원밖에 싸다.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네. 그 달에 50만 원이 나와버린 아이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13,000원 정도가 한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나온 것은 50만 원대에 해당한다면 네. 광고에 나온 내용과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거짓된 광고, 과장 광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배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뭐 고의가 없었다, 몰랐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그 쇼핑몰에서 광고한 내용이 하루 6시간 기준으로 3,400원이 나오고 네. 한 달 내내 틀어도 뭐 6시간 기준으로는 13,000원대다라고 네. 한 만큼 만약에 전기난로를 계속 하루에 하루 종일 틀어놨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한 진짜 4시간에서 6시간만 키면은 그냥 그만큼만 쓰면 되는데 네. 그 이상 넘어가면 누진세가 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예.
제 주위에는 이제 여행 상품을 사신 분이 계세요.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많이 그런 것도 팔잖아요. 팔죠. 네, 그러니까 뭐 선택 관광이 없다라고 해서 샀는데 정작 현지에 여행을 갔더니 그 안내원 얘기가 선택 관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불인가를 더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지불한 셈이잖아요. 예. 이 추가 지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그 광고의 내용이 네. 뭐 보면은 선택 관광이나 추가 부대 비용이 일절 없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한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추가 요금을 이제 뭐 요구를 당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좀 중요한데요. 선택 관광에 대해서 뭐 이 선택 관광을 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등의 그런 멘트를 한 것을 녹음을 하거나 아이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뭐 그 무리한 광고를 해서 광고에서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상 그 관광을 가보니까 그런 선택 관광을 강요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기분을 망치게 된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그 여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2억 8,400만 원 상당으로 부과를 하고 예, 시정 조치를 내린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네. 쇼핑몰 측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네. 그 정신적인 피해도 사실상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위자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네. 또 결국에는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해결보다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옷도 많이 사고 하는데 보면은 특가 상품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샀다가 환불 불가라고 해서 또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런 문구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하고 만약에 그런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 경우에는 특가 상품이기 때문에 네. 교환 환불이 불가하고 예,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라라는 그런 문구가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네. 모르면 당한다라는 그러네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을 하는 경우에 택배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보내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죠? 법은 당연히. 그 상식에 기반하는 경우가 그럼요. 많은데요. 이런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특히 네. 요건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그 상품 배송이 도착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예,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 혜정 씨가 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바쁘다 월세도 내야 되고 그것도 내야 되고.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7일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바쁘다 보니까 내가 못 뜯었어. 네. 그리고 열흘 후에 뜯어서 써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경우 청소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날짜가 지나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3일 지났네, 3일. 그렇죠. 네. 진짜 7일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아쉽게도 이때 청약 철회권, 특히 지금 진공청소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네,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단순 변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서면이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뭐 서면이 왔는데 물건이 더 늦게 도착했다. 네. 그러면 물건이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청소기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청소할 때 골프공도 빨아들일 만큼 그렇게 힘이 좋다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애가 휴지도 못 빨아들여. 아유. 그래서 10일 만에 써보니까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바꿔달라. 네. 이것도 안 되나요 혹시?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광고 표시된 내용과 다른 네. 그런 과장 광고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변심도 아니고 예. 이런 경우는 3개월 이내고 3개월 이내. 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시점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애매하네요. 알았던 시점. 저는
어제 알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주고 있으니까요. 예,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네네.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경우에는 택배비는 또 누가 부담하는지. 택배비 진짜 많군요. 왜냐면 이거 궁금하네요. 청소기는 크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택배비를 판매자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청약 철회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전화나 뭐 전자서면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게 분쟁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네. 내용증명 우편으로 또는 전화를 했을 땐 녹음으로 네. 예, 증거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아는 게 힘이네요. 그러네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손해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there was a 이번에는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홍역입니다. 아니, 요즘에도 홍역이 있나 싶었는데 대구 안산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가 네, 봐요. 홍역 공포, 이 네. 홍역 비상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대구에서 이제 홍역 환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벌써 30명 넘는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야. 이 홍역이라는 거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우리 감기도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방금 우리 최정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2014년에 우리가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홍역은 뭐냐? 아마도 해외에서 이제 유입된 바이러스가 네네.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려계에 따르면은 해외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죠. B3형이 지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전염이 되죠? 감기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기 감염입니다. 굉장히 또 이 감염력이 강한데요. 그 환자가 뭐 재채기, 콧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만졌던 물건, 앉았던 자리에 있어도 그 갔을 때 거의 90%는 어휴. 홍역이 면역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홍역하면 생각나는 게 발진 증상 있지 않습니까? 오돌토돌. 아마 그런 시기가 보통 5일 정도가 지속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바이러스가 강해요. 그래서 아마 환자가 그런 상태라면 격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완전히 좀 고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염력이 엄청 강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혹시 홍역에 내가 걸린 것 같다라고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홍역 걸렸다면 바로 막 발진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 10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가 본격적으로 발진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홍역에 걸린 후에 열흘 동안은 어떠냐? 먼저 감기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발열, 기침, 콧물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 뒤, 귀 아래부터 뭐 등부터 막 온몸에 이제 발진이 생기고 발진이 한 4일, 5일 가고 그때 고열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 왔는데 온몸에 막 발진이 생겼어요. 예, 막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서 그때 공포가 어렴풋하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홍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뭐 본인을 격리시켜야 되나요? 어디 뭐 전화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발진이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를 가지만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홍역에 감염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질병관리 콜센터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안내를 받아서 따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충분히 쉬면서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건데 문제는
홍역에 따른 합병증입니다. 이럴 때는 특히 유아, 영유아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폐렴이 같은 합병증 같은 경우가 겹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좀 병원에 달려가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성인도 폐렴, 탈수와 겹친 합병증이라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홍역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단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자신의 출생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1968년부터 1996년 이걸 꼭 기억하셔서요. 1968년 이전 태생, 그러니까 67년 뭐 이런 분들은 이미 한 번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연 면역력이 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68년, 그러니까 1996년 이후에는 지금 나온 것부터 2번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MMR 백신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1살 전에, 12개월 전에 한 번 받고 12개월 이상에 한 번 받고 해서 2번을 딱 맞으면 거의 홍역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 태생은 아마 다 2번을 받았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냐? 1968년부터 1996년에 태어난 분들은 그때는 한 번의 예방접종이었던 거예요. 우리네. 그렇지만 아마 현우갱커도 걸렸을 거예요. 걸렸기 때문에 자연 면역력이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속속 환자들도 30대가 많이 나와요. 즉 1968년부터 96년에 1회 접종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94% 정도의 면역력이 예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7년 이후에 2번 맞는 분들은 좀 안심해도 되지만 1968년부터 96년 여기에 1회 접종 대상자들은 특히 맞으러 가셔야겠네. 그렇죠. 하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역을 치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홍역이 무섭다는 얘기인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미리 장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온누리 상품권이 할인 판매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5% 할인이 됩니다. 즉 뭐냐면 10만 원권을 살 때 9만 5천 원을 주면 10만 원 상품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일부터 31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는 이 할인율이 1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권을 9만 원에 살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달 21일부터 이제 다음 달 20일까지는 1인 개인 구매 한도가 있어요. 이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 할인에 50만 원까지도 이게 클 수가 45만 원만 주면은 50만 원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네요. 네, 많은 분들이 솔깃해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사면 되나요? 그렇죠. 저걸 어디서 살지 모른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 14개 은행에서 이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1인당 구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신분증을 집착하시고 가시면은 꼭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어디서 잘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전통시장 온라인, 오프라인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이라는 데서 뭐 나오는데요. 무조건 전통시장에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누리 상품권이 종이권도 있지만 카드식 온라인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가맹점도 있거든요. 저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서 꼭 쓰면 되고 소득공제 같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싸게 온누리 상품권 사고 10%까지 전통시장 살리고 절세 혜택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전박이 물범이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이라고 사라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병영도에 물범 중에 이 점이 있는 전박의 물범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육중한 물범 수십 마리가 옹기종기 바위 위에 모여 있습니다. 회색빛 배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거나 한가롭게 머리만 내밀고 헤엄을 칩니다. 몸을 덮은 작은 반점이 특징인 이 물범은 물범류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입니다.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 바다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은 뒤 철새처럼 봄과 여름에는 산둥반도와 백령도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백령도와 중국의 산동반도 해역으로 이동해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내고 겨울에 다시 라오동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포착된 점박이 물범입니다. 왼쪽 밤에 있는 반점이 10년 전 포착된 물범과 똑같습니다. 점박이 물범의 반점은 사람의 지문처럼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개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백령도에서 관찰된 점박이 물범 3마리가 지난해에도 같은 곳을 찾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체 식별 자료로 쓰는 것은 왼쪽 뺨 부분에 있는 반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2007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해마다 300마리 이상 백령도를 찾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백령도에서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 길이 20m, 폭 17.5m의 인공 쉼터도 조성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1월 22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초대석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코미디계의 미남 신사로 알려진 영원한 김병장 코미디언 김한국 씨가 내일 이 시간에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